안녕하세요. 한예종 영어논술 교습소 신보혜입니다. 여러분, 이제 11월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한예종 입시, 11월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죠. 한예종 입시는 1년에 한 번이 있는 게 아니라 1년에 여러 번 있어서 11월 입시에 해당하는 학과들도 좀 정해져 있는데 11월 입시 중에 유독 인기가 많은 학과라고 할 수 있죠. 영상원 영화과 시험이 있습니다. 영상원 영화과 시험 올해도 많은 학생들이 지원했는데요. 1차 시험의 관문을 통과해야 우리가 그동안 연습해온 이야기 구성이라든지 또 자기소개서도 제출할 수 있고 면접도 볼 수 있는 2차 시험의 기회가 주어지죠. 1차 시험 어떻게든 통과하고 싶은데 과연 1차 시험은 어떤 시험이고 또 뭘 잘해야 이 관문을 통과할 수 있을까? 여러분과 함께 얘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1차 시험은 사실 한예종 영화과 시험의 전공 시험으로 보고 있는데 이전에는 공통 시험으로 언어능력평가 시험과 영어 시험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 영화과에서 단독으로 1, 2차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예종 1차 시험도 사실은 유형이 있답니다. 사실 이 영화과 시험은 예체능 쪽의 실기시험이기 때문에 또 영화과 쪽에서는 이야기 구성을 강조하죠. 스토리텔링. 그 분야를 강조하기 때문에 영화과에서는 사실은 뭐 창의력 능력 평가라는 예, 그런 또 언어 능력 평가 시험과 같은 그 시험이 따로 별도로 보는 게 있었고 해서 영화과 자체에서는 이야기 구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시험을 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제목도 같이 있었는데요. 뭐 이야기 구성 및 뭐 글쓰기 시험해서 그렇게 시험을 보다가 이 글쓰기 시험과 이야기 구성이 나뉘면서 논설문 형태가 들어왔습니다. 주로 긴 글의 논설문을 쓰는 시기였는데요. 좀 최근 들어서 짧은 논증을 하게 되는 600자, 400자 짧은 논증을 하게 되는 글쓰기를 논설문 쓰는 거지만 그런 또 유형을 보였고 그렇지만 또 예전 유형인 긴 글 논설문을 쓰게끔 하는 그런 문제들도 나왔습니다. 또 이 논설문이 객관적인 글쓰기라기보다 에세이적인 논술이다라고 볼 수 있는 에세이 논술 유형을 좀 보였는데요. 주관적인 생각이나 경험, 자신의 어떤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글을 쓰게 되는 그런 독특한 형태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썼던 논설문 쓰기를 생각하시면 좀 한예종 영화과 글쓰기랑 조금 비슷하다. 왜냐면 좀 인문 논술과는 좀 차이가 있죠. 인문 논술은 주로 제시문을 활용 분석해서 답안을 이제 문제 조건에 맞게 나열하는 식인데 논설문이라는 한 편의 글을 쓰는 형식이 좀 한예종 영화과 논술의 특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1, 2년 사이에는 영어 제시문 문제나 또 영화 용어를 물어보는 영화 지식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유형에 관한 부분을 블로그에 글로 올려놨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면서 한예종 시험에 유형이 있구나 그렇게 꼼꼼히 여러 유형별로 또 준비가 돼야 어떤 유형이 나오든 여러분이 당하지 않고 시험을 잘 볼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2025년도와 가장 가까운 작년 문제는 긴글 논설문 문제가 주요한 문제였습니다. 70점 100점이었고 예술은 사회, 정치, 문화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문제로 600자의 논설문을 쓰는 문제가 A 문제였고 B는 예시를 2가지 이상 드는 문제였죠. 400자 정도 쓰는. 그래서 문제는 나와져 있지만 이 A, B가 합쳐져서 1번 문제에 해당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두 답이 어쩌면 한 편의 글의 두 부분이 된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긴글 논설문을 쓰는 부분에서 짧은 논증 위주로 연습을 해왔다면 조금 당황했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좀 추상적인 듯한 그런 문제가 물어보는 질문에 좀 막연하고 어떻게 써야 되나 난감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가 주어지면 그 문제를 예체능 이 시험에서는 좀 더 자신의 생각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생각을 정리해야 됩니다.
사실 뭐 제시문이라고 해봤자 작은 박스 안에 한 줄이 다였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정보는 굉장히 한정되죠. 예. 나의 생각 속에서 어떤 글을 구성해야 되는데 그때 이 문제를 내 고민으로 가지고 와서 되게 일반적인 글을 쓴다기보다 조금은 주관적인 나의 생각들을 바탕으로 해서 논리적인 글쓰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영화과에서는 왜 이런 논설문 문제를 계속 출제를 하는 걸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사실 한 편의 영화라는 것은 어떤 그 영화만의 세계를 보여주죠. 그러면 그 영화의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 영화를 만드는 사람은 그 영화에 관한 세계관을 제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작가에게 또 그 감독에게 필요한 부분은 어떤 세계관이죠. 그런 세계관과 그의 생각과 또 그 세계관 안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안을 찾는 그 사고력 속에서 그 작가의 의식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영화를 만드는 사람도 한 명의 예술가로서 자신의 작품 세계를 창조할 때 어떠한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고 어떤 사고력과 논리력을 가지고 그 세계를 구축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1차 시험에서 주요한 부분이다. 우리가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논설문을 쓰게 되고 그게 긴 글의 형태나 짧은 글의 형태나 유형에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을 그 주관적인 생각을 논리적으로 펼쳐내는 글쓰기를 통해서 그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설득이 되고 감동이 있고 의미가 있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마음에 와닿는다면 그 답안은 좋은 답안이고 정답이 꼭 정해진 건 아니지만 선생님들 관점에서 선생님들이 우선적으로 채택하리라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앞으로 남은 시험 동안 여러분이 여러 가지 고민이 들고 뭘 준비해야 되나 막막할 수 있지만 저는 논설문을 잘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 사실 뭐 영어 제시문이나 영화 지식 문제도 있지만 그 부분은 굉장히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비중도 이 논설문보다는 작다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그 부분까지 완벽하게 준비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논설문을 잘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논설문 연습을 긴 글과 짧은 논증 형태로 다 해보시길 바랍니다. 길게 쓰는 것과 짧게 쓰는 것은 또 다르거든요. 그렇게 여러 번 연습을 하셔서 완벽하게 준비를 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혹시 혼자 하기 힘들거나 지도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저희 한예종 영어논술 교습소에서 함께 해보면 어떨까 또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럼 편하게 상담 문의 주시고요. 예,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연습해서 시험 잘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